국회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문제를 두고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아름 기자. 네, 야권은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주식으로 재산을 35억 원이나 만들고도 남편이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겨냥해 이른바 조조라인을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 탓 발언이 부적절했으며 주식 투자 규모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야권의 주장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수습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기자, 내일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야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보이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모멘텀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가 크고 이 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분위기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여러 정황들을 보면 회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여전히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중재자가 아닌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 이견과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무상교육을 두고도 공방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는 정책 추진은 오히려 재정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을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상반기 안에 교부금법을 처리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초당적 협조를 요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상교육이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게 투표권을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과 추경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로 25만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30, 40대 취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쪼개기 일자리를 위해 빚을 내서 추경을 짜는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